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지난번에 카카오 소개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종목을 뭐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지금 카카오가 좋다는 것 그리고 전망도 좋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이제 하죠. 그래서 다음 주 3일간 월화 수요일 3일간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저 같으면은 뭐 거래 정지되는 기간 동안 다른 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좀 주가가 아니라 이제 주식을 좀 매도하고 팔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이 들 정도로 3일간의 거래 정지라는 게 좀 아쉽죠. 다른 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너무 좋다는 말이죠. 오늘도 이제 올랐고요. 또 증권사들 리포트 너무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자,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한다.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은 이제 높은 주가를 지금 카카오의 경우는 5분의 1로 나누고 주식 수를 5배로 늘려준다는,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전체는 달라질 일이 없지만, 어, 주식을 쪼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특징은 주식의 그 비싼 주식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55만 원일 때, 한 주에 55만 원인 종목을 뭐 대략 한 10주쯤 갖고 있다고 치면 550만 원인데, 좀 물타기를 하거나 불타기를 하고 싶어도 한 주당 55만 원씩 되는 그 부담감이 엄청 컸잖아요. 그런데, 어, 11만 원대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 주에 55만 원과 11만 원은 접근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 거리감도 엄청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당연히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되게 좋은 현상이 될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들이 매수하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액면 분할이 있고 나면은 보통 주가가 좀 빠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카카오가 좋은 종목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팝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후지고 정말 미래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랬으면 당연히 뭐 답을 내릴 텐데 카카오가 너무 좋단 말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러니까 좋다는, 좋은 환경을 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눌립니다. 그런데 원래 갖고 있던 그 성장 모멘텀 같은 것들이 금세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카카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도 액면 분할 직후에, 바로 직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을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모멘텀, 질주하는 그 에너지 힘은 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곧 다시 다 들어오게 될 거다. 심지어 그 하락하는 폭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락을 하지 않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카카오의 액면 분할 이후를 한번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35 종목이 오르고 305 종목이 빠져서 0.36%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805 종목이 오르고 484 종목이 빠져서 0.75%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1000포인트가 거의 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에 따른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등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원화 약세 및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 달렸고 코스닥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등으로 어제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3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코멘트를 달았는데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 맞추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큰 의미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면요. 카카오가 1.82% 많이 올랐습니다. 액수로 보면은 뭐 10,000원 오른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7위까지 올라갔고요. 카카오가 정말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일간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두 IT 공룡, 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총 상위 진짜 빅5를 형성할 날도 얼마 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전통의 지금 이제 반도체가 1, 2위인데 SK하이닉스는 이제 100조 원을 넘겼고 3위가 네이버인데 사실은 그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SK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미래 가치가 워낙 좋은데다 반도체는 업황이 이제 사이클을 타잖아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연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가 어디까지 좋아질지 좋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눌리는 그런 타이밍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제약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뭐 양시장 모두 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제넥신이 15위로 다시 들어왔다. 이 정도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요 대형 기술주, 액면 분할 전후, 주가 증감률 이런 이제 기사 속에 그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테슬라 맨 위에 빨간색 테슬라가 액면 분할 결정한 이후에 3개월 후 206% 그러니까 206%니까 2배 넘게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가 액면 분할 결정을 한 이후 현재까지 115% 그러니까 15% 정도 수익이 난 상태. 그리고 삼성전자는 거래 정지 직전까지 106% 그러니까 6.21%가 올라 있다가 상장 이후 3개월 동안 오히려 쭉 빠졌습니다. 네이버 거래 정지 직전에 93% 그러니까 6.3% 정도가 빠져 있다가 재상장 이후 더 빠져서 액면 분할 결정 기준점으로 봤을 때 15% 정도, 15.5% 정도가 빠졌다. 이렇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카카오가 액면 분할에 따른 매매 정지를 하루 앞둔 9일 오늘 1.8% 추가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다. 액면 분할에 따라 거래량이 늘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그래서 현대차를 밀어내고 시총 6위로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서 그렇지 저는 넣고 해서 7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액면 분할 이벤트 외에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KB증권에서 1분기 예상 매출액을 1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3.6%늘 걸로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도 80.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액면 분할을 단행한 대형 기술주가 분할 직후에는 주가가 조정받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고 이제 그래픽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0대 1 주식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는데 2018년 1월 31일에 이사회에서 액면 분할 결의가 나오고 거래정지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주가가 6.21% 올랐지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막상 주가는 상당 기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이제 기사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좀 유사하다는 것. 2018년 10월 12일에 5대1 주식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는데 공시 내보내고 나서 3개월 동안 주가가 6.26% 빠졌고 액면 분할 이후에는 10.56%가 추가로 하락했다는 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거래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카카오 시간 외에서
0.54% 3,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5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위에 보세요. 250일 최고가 56만 1,000원 최고가 찍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의 거래 정지 이후에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 거래량이 417%니까 굉장한 수준에 있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기관은 어땠을까? 샀어요. 외국인이 22,000주, 기관이 12,000주 샀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을 외국인과 기관은 좋게 봤다는 거고요. 자, 그제 좀 외국인이 좀 뺐지만 4월 6일에 62만 주나, 그날 8% 넘게 올랐을 때 62만 주나 샀고, 최근 한 달간 누적 순매수가, 그러니까 이거 액면 분할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외국인은 85만 주, 기관은 11만 주를 매수한 상태, 매수 우위에 있는 상태고요. 기관만 96만 주 정도를 덜어낸 상태입니다. 기관 투자자 보면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최근에 다 매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면 이제 어제 56만 1,000원 최고가를 오늘 조금 못 미쳤지만 시간외에서 다 최고가까지 다 올려놓고 장을 마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를 보면은 매물대 상단에 딱 걸쳐져 있고요. 이평선상에서 이제 21선, 5일선과도 거리가 이렇게 먼데, 지금 이격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원래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려야 되는 타이밍은 맞다. 그래서 재상장 직후에 오늘 시간외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지금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첫날 정도는 분명히 주가 흐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까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그런 주가에,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종목들 액면 분할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요, 액면 분할 2018년 5월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제가 쳐드렸는데, 액면 분할 나오고 나서 주르륵 연말까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쵸? 근데 이제 2018년도 이맘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 주가만 봐도 지금 현재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5만 5천 원 정도에서 3만 한 7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맞고 다시 급락을 한 이후에는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약 7개월 동안 빠진 다음에 다시 1년 동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빠졌다 하더라도 그 빠진 부분을 다 채우고도 남았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삼성전자 중간에 2018년 4월 30일, 5월 2일, 5월 3일에 3일간의 이제 거래 정지가 있었는데, 그 전에 한번 수급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개인만 쫙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개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 당일날, 재상장 당일날. 그러니까 거래 정지 전에도 개인이 매수했고 후에도 개인이 매수했다가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뀌는데, 그래도 역시 기관은 5월 16일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은 조금 매도 우위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4월 제가 이 5월 그 액면 분할을 했던 당시에 바로 직전 상황을 보면 개인들의 매수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좀 특징이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네이버도 보면요. 네이버도 액면 분할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액면 분할 표시가 돼 있죠. 빨간색 화살표로. 그리고는 급락을 합니다. 근데 급락을 한 두 달 급락을 한 다음에 약간 반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해서 주봉상으로는 쌍바닥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마저도 그때 당시에 바닥권에서 11만 원 정도 되는 10만 원대 후반 되는 그 바닥권까지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급등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봉으로 보면요. 액면 분할로 인한 급락은 한 두 달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뭐 한 11만 원대에서 지금 41만 원까지 한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액면 분할로 인한 그 장점이 분명히 더 많아진 이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유동성 자체가 이렇게 풍부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데다가 네이버 자체 종목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발현이 된 상태고 지금은 이렇게 고점 단기의 고점 부분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리는 그런 양상에 있다. 그래서 액면 분할로 인한 악재는 두 달 만에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똑같습니다. 10월 8, 10, 11일 이렇게 3일간의 거래 정지가 있는데 그 거래 정지 직전에 외국인이 쭉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외국인이 매수를 3일 동안 많이 15만 주, 14만 주, 14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죠. 그런데 주가는 보시면 주가는 그 재상장일 첫날 0.7%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4.2%, 1.8%, 2.6%, 3.8%쭉 빠집니다. 12.5% 정도가 나흘 동안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6.3%, 5%, 3.1%막 빠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네이버의 상황은 상장하고 나서 직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롯데칠성도 한번 볼까요? 롯데칠성도 2019년에 액면 분할을 합니다. 2019년 5월 3일 날 하는데 액면 분할하고 처음에 좀 버텨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락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액면 분할로 인한 그 이제 뭐 급락세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급락을 합니다. 이건 다른 이제 그 종목 모멘텀 같은 게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때 당시에는 그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코로나 사태까지 쭉 이어지죠. 하락세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수급 상황을 보면요. 4월 29, 30, 5월 2일에 3거래일 동안 거래가 멈추는데 지금 보시면 그 전에 거래량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래 정지 전날에 2,400주, 그 전에 3,500주, 5,300주, 1,100주, 970주, 800주, 800주가 거래가 됩니다. 그 가격대 보시면 165만 원, 176만 원 이런 가격대잖아요. 그게 이제 재개가 되는 타이밍에 16만 5천 원까지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개인만 계속 주구장창 매수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칠성은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도 좀 보면요. 유한양행은 액면 분할 2020년 이제 코로나 사태 직후에 액면 분할이 일어나는데 액면 분할 있고 나서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서 워낙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장 분위기를 딱 만나면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비싼 주가를 싸게 접근성을 키워주면서 날개를 다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 4월 3일, 6일, 7일에 이렇게 3거래일 동안에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는 처음에 조금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외국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도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를 또 유한양행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일단은 개인들의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맞고 아마 카카오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상장 초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카카오의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재상장 초반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아까 다른 종목 그 어떤 종목이었죠? 다른 종목 네이버였죠. 네이버가 외국인들이 3거래일 동안 많이 매수했듯이 그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온 뒤에 주가가 눌릴지 그거는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카카오의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줄이기 위한 눌림목이 생길 수 있다. 조정을 살짝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치고 달릴 겁니다. 자, 오늘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나온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삼성증권이 목표 주가를 무려 68만 원으로 8만 원을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 아직 남아있는 밸류가 많다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 지속 하나는 이게 이유입니다. 지금 뭐 선물하기, 커머스 이런 매출 호조를 보이고 또 콘텐츠 매출에서도 게임의 부진이 나오겠지만 유료 콘텐츠 매출이 크게 상승하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리고 1분기에 직원들 주식 보너스 지급이 있었지만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이를 상쇄했다는 그런 어쨌든 실적 성장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두나무와 클레이튼의 가치 부각. 이게 지금 최근에 핫 이슈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하면서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 가치와 또 자회사인 클레이튼에 대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거래액이 지금 20조 원대를 넘어서서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 이제 두나무가 미국 상장,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를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에는 20조 원대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이제 본사와 자회사를 통해서 23%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휴 20조 원에 23%면 4조 6천억 원대 아닙니까? 지금 연 매출을 그냥 이걸로 가져오는 건데 그렇다면 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된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클레이튼이 어, 발행한 가상화폐인 클레이의 거래가가 4천 원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클레이의 시가총액도 10조 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클레이 수량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카카오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의 지분 가치를 따졌을 때 이것도 지금 엄청난 어,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68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저는 뭐 이것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대신증권에서는 신고가에도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이런 제목으로 목표 저가를 60만 원으로 유지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톡보드 광고 또 카카오톡 광고 이런 성장이 늘고 있고 선물하기가 지금 객단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또 모빌리티의 T 블루 택시 대수 확대했다는 것, 또 카카오페이의 상승세,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카카오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올해 상장할 회사들, 카카오 뭐 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
카카오의 주가가 물론 55만 원이 45만 원보다는 비싸고 35만 원보다는 훨씬 비싼데 65만 원보다는 싸고 75만 원보다는 훨씬 싸고 그죠? 85만 원보다는 더 훨씬 싸고 뭐 100만 원보다는 반값밖에 안 되고 이런 구간이라고 봤을 때 카카오에 대한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그 평가가 지금 이런 뭐 코인이라든가 또 두나무에 대한 가치, 지분,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주가에서도 훨씬 더 어, 아주 그 큰 폭의 목표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뭐 삼바 뭐 말씀드렸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도 제치고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카카오는 지금 굉장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이버가 현재 이제 1등 종목 또 뭐 카카오 저 네이버 웹툰 같은 거 이제 1등 세계 1등 하고 있는 뭐 그런 종목.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더 성장을 뭐 세계에서 1등 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또 일본에서 무슨 라인 이런 거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1등 그룹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는 느낌이 있다면 카카오는 2등, 3등 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1등으로 올리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주가의 탄력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주가 흐름은 너무 좋다. 그런데 저는 좀 진짜 좀 아쉬운 게요. 카카오가 돈 잘 버는 거 좋은데 배당 좀 줬으면 좋겠어요. 카카오가 이제 직원들한테만 보너스 줬다는 그런 기사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주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배당을 좀 주면 어떨까? 뭐 조 단위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배당을 안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너무 못됐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 치지만 올해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0. 몇 퍼센트 이렇게 배당 주는 이런 거를 좀 크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배당에 대한 것도 좀 기대를 해보자. 뭐 최소한 한 뭐 삼성전자 수준이나 그 뭐 지금 수준보다는 좀 더 많이 주면 한 뭐 1%만 주더라도 굉장히 많이 주는 거니까 배당에 대한 것도 조금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하다 기대할 게 좀 많은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상장을 하더라도 초반에 조금 흔들리게 되면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눌릴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뭐 외국인 기관 개인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막 많이 사는 그런 구간이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팝니다. 그러면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겠죠. 마침 지금 주가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려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이 상황을 재상장한다? 뭐 액면분할하는 게 기업 가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냥 접근성만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뭐 악재냐 호재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면 악재도 호재도 아니다.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접근성이 좋아지고 오히려 이제 유동성 자체가 좀 좋아지면 주가에는 좋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장점일 수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빠질 거야, 뭐 오를 거야 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눌리더라도 그거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리는 거지. 그리고 잠깐 눌리는 거지. 거기서 하락 반전하고 막 고꾸라지고 무슨 악재가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봤을 때 분명히 좀 더 치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자리 숫자가 60만 원이 되려면 분할 이후에 12만 원이잖아요, 주가가. 50 몇만 원짜리가 이제 60만 원 되는 것보다 11만 원, 11만 몇천 원 정도 되는 주가가 12만 원이 되는 거는 좀 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비율은 똑같은데 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대략 한 60만 원 안팎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뭐 55만 원, 58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은 분명히 다 올릴 거고요. 제 생각에는 뭐 68만 원 이런 데도 분명히 도달을 할 텐데 일단 액면 분할 후 재상장하고 나서는 약간 눌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는 뭐 12, 13까지 분명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하면서 그리면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액면 분할 이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